이 책은 사탄이 쓴 책이다. 교황 파울루스 4세 시절 금서 목록에 이름을 올린 논란의 책,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최애했던 책, 악마의 책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명답게 살인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그 책.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선 이 책을 청소년 권장도서로 만날 수 있답니다. 와우. 이뿐만인가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권장도서 목록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고개를 들이미는 이 책. 네, 그렇습니다. 악마의 책이라 불리는 이놈의 정체는 바로 군주론! 그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그 영상 흐름상 당연히 오해라고 하겠네. 아니요, 진짜 악마의 책 맞는데요. 이 책이 청소년 권장도서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들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한 권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 바로 군주론이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당장 읽으러 간다. 잠깐만요. 군주론은 사실 마키아벨리가 공무원에 복직하기 위해 왕에게 보낸 샤바샤바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 능력이 뛰어납니다만 그러다 보니 내용도 어휘도 문법도 까다롭고 당시 역사를 웬만큼 알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힘들게 구글 검색해가며 해석해놔도 그러니까 용병을 쓰지 마십시오. 하는 실속 없는 내용이 부지기수고요. 애당초 여러분도 이 영상 썸네일이 알렉산드로스의 왕정복지 아기우스왕 국유의 왕사위도 말을 도모하지 않았을까? 였다면 클릭 안 하셨을 거잖아요. 우선은 걸을 건 걸러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우리한테 가성비 떨어지는 내용 빼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핵심만 쭉 뽑아서 이게 왜 악마의 책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컴온! 군주론 리뷰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요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꼭 봅시다. 정이고 선이고 간에 리더라면 살아남는 법. 여러분도 요런 얘기를 듣고 군주론을 집어들었겠죠. 그렇다면 제가 나머지 부분 다 빼고 이 사람이 말한 원초적인 답만 두 줄로 정리해보죠. 그 답은 무엇이냐? 두 줄로 정리하자면 1. 인간은 태생적으로 비열하고 야가 빠졌다. 2.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좁혀도 괜찮다 입니다. 조금 생략한 감은 있지만 이게 핵심 맞아요. 우린 실제로 이 두 줄만으로 핵심 과제만 척 빨았다고 보면 됩니다. 와, 야, 군주론 완독하신 거 축하드려요. 역시 고전 명작이죠? 약속 안 지키는 남북한 리더가 되라. 이게 왜? 리더 필독서지. 풀어쓴 요약이 문제 있다 생각하셨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오전이 보편타당한 진리만을 담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착각을 벗겨내면 정답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죠. 님들, 군주론이 뭡니까? 뭐긴 뭐야? 군주론이죠. 부장론, 과장론, 팀장론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를 위한 책이고 15세기 전하님만 읽으라고 쓴 글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처럼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모가지를 당장 잘라버릴 수 있고 수백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수백 수천만 평의 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지만요, 쓰여진 상황도 읽으라는 독자도 엄청나게 다르게 설정된 이 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게임 공략집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물에 들어가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뭐라고? 그러면 대충 뭐가 잘못된 건지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못 대해줄 거면 철저히 파면시켜! 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봅시다.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이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직원 혼낼 때는 아예 혼이 나가도록 혼내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누구를 위한 글인지를 떠올린다면 문장에서 생략된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여기 적힌 철저한 파멸은요, 재산을 몰수하고 주동인물의 대가리를 댕공 잘라내는 일입니다. 반격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철저한 파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키아벨리의 말을 시대상을 반영해서 듣자면 그냥 남한테 잘해줘라 가 되겠죠. 이 구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채살의 보르자의 잔인함은 직원들 야근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부하를 욕먹게 한 다음 반으로 찢어서 광장에 전시하거나 자신을 경계하는 세력을 화해하자며 불러놓고 집단 학살을 하는 정도의 잔인함입니다.
이제 군주제는 민주제로 바뀌고 개인은 더 자유로워지고 권력은 힘을 잃어갑니다.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리니에게는 이런 의견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현대인이 섣불리 받아들였다간 본보기로 전 직원을 두들겨 팬 양진호 회장처럼 될 뿐이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 뭘 챙기면 되나요? 군주론에도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진리는 있습니다.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죠. 군주론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존재하에 쓰여졌습니다. 인간을 사악하고 비열하고 더럽기도 한 불완전한 존재라 표현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민중이란 단어를 주어로 쓰다가도 이런 문장에는 항상 귀신같이 인간이라 바꿔놨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독실한 기독교인인 척, 도덕적인 척 하라고 충고한 진짜 이유는 민중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이기 이전에 군주도 인간이니까, 당신 역시 완벽하지 못하니까 신실하고 도덕적인 건 기대도 안 하니 그렇게 보여주기라도 하십시오 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 본성은 안 변했다 쳐도 그 해결책까지 그대로란 법은 없었죠. 자,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리더는 15세기의 군주가 아니기에 잔혹함과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지만 15세기의 군주가 아니기에 개빡빡한 종교윤리에서도 자유롭습니다. 21세기 리더는 하느님 아래 모든 면에서 청렴하고 희생하고 정의로워야 할 필요가 없어요. 신실한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더에게 원하는 덕목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요? 자, 코제스와 포스너의 연구에선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정직과 진정성을 꼽았고, 시사저널에서 전문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도 정직이 필수 덕목으로 꼽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 오히려 척하지 않는 리더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지금 시대에 주는 교훈은 민족은 개돼지다. 나가 너도 완벽하지 않으니 중매 착한 척해라.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타인의 실수를 이해하라 일테죠. 도리어 여우가 넘쳐버린 세상에서 깐깐한 성인 군자처럼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대하는 정도로 충분하죠. 리더에게 원하는 건 그 정도뿐이니까요. 배려와 공감이요. 16세기 프랑스에서는 보세요. 이탈리아놈이 이런 쓰레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했고, 과학과 이성이 대두한 근대에서는 루소,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딱 봐도 권력 돌려가는 거잖아요. 라 말했죠. 마키아벨리의 의도는 시대에 따라, 자신의 철학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여자와 운명은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미친놈이라고 질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배경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개조해가며 읽어야 할 테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당신 생각을 곁들이는 것만으로 사이코패스를 양성하는 악마의 책이 세기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명작으로 변할 테니까.